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기업은 바로 암페롤, 티커로는 APH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2025년 10월 23일인데 주가가 135.31달러로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무려 4.95%나 급등했어요. 이거 정말 인상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큰 폭이었죠. 이게 그냥 뭐 시장이 좋아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이 연결기술 분야의 강자 안페놀한테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APH의 최근 상승 배경하고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암페놀 이게 단순히 부품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기술 산업 변화, 그 한가운데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아, 핵심적인 역할이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좀 큰 그림부터 볼 거예요. 거시 환경, 이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암페놀이 띄고 있는 산업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 자체가 가진 힘, 뭐 강점이나 약점 같은 것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암페놀을 좀 입체적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 시장이 이 APH에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그림, 거시 환경부터 한번 보죠. 요즘 뭐 뉴스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거요.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는 확실히 좀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분석들이 많죠. 네, 그렇죠. 이게 암페놀 같은 글로벌 기업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바로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암페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불확실성이 기회다. 좀 역설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잖아요. 공급망을 좀 여러 군데로 나누려고 서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암페놀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 한 40개국 넘는 곳에 생산 기지를 쫙 깔아놨어요. 와, 40개국이요? 미리 준비를 해놨네요. 그렇죠. 뭐랄까 이런 시대를 좀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공급망 재편하려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암페놀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암페놀의 경쟁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해요. 미국이나 뭐 유럽연합, 한국, 일본 같은 주요국 정부들이 자국 반도체나 핵심 기술 부품 산업 키우려고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들이 당연히 관련 부품 수요를 늘리게 되니까 암페놀한테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는 기업이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 외에 또 중요한 게 바로 기술 트렌드겠죠. 이건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AI, 인공지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G 통신 확산되고 있고 또 사물 인터넷 IoT로 온갖 기기들이 다 연결되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요. 이 모든 혁신 기술들이 지금 산업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 기술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연결하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암페놀의 역할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 AI 모델 학습시키려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랑 스위치 사이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양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런 센서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걸 다 처리해야 하고요. 5G는 이 모든 걸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암페놀은 바로 이런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부품들 그러니까 고성능 커넥터나 고속 케이블, 정밀 센서 이런 걸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회사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들을 이어주는 연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그 연결을 담당하는 암페놀의 역할도 커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지연 없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내야 한다. 이 시대적인 요구가 커질수록 암페놀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는 그냥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술 발전이 더 좋고 더 강력한 연결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암페놀의 중요성이 훨씬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거시적인 환경이나 기술 트렌드 모두 암페놀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바람으로 작용하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암페놀이 속해 있는 이 전자부품 산업 자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죠. 아무래도 기술 노하우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 장벽도 꽤 있고요. 규모의 경제도 확실히 작용하는 산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암페놀하고 또 TE 커넥티비티, T커가 TEL이죠. 이 두 회사 같은 몇몇 글로벌 강자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약간 과점 같은 형태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T 커넥티비티도 아주 강력한 경쟁자고요. 이 치열한 시장에서 암페놀이 세계 2위라는 아주 탄탄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2위요? 대단하네요. 네. 그런 시장 지위 말고도 암페놀의 또 다른 진짜 강점은 뭐랄까 사업 구조가 굉장히 폭넓게 다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다각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을 하고 있죠? 특정 산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자동차 분야 있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통신 인프라, 이건 5G나 데이터 센터 같은 거고요. 또 항공우주나 국방 분야, 산업용 자동화 장비, 그리고 우리가 쓰는 IT 기기나 모바일 기기까지 이렇게 성장 가능성 높은 여러 최종 시장에 아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 이게 왜 강점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이 잠깐 안 좋다고 해보죠. 그래도 만약에 AI 서버 투자가 막 늘어나서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확 늘어나면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한쪽이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메워주는 거군요. 맞아요. 서로 다른 성장 사이클을 가진 여러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특정 분야가 좀 가라앉아도 다른 분야가 잘 나가면 그걸로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암페놀이 외부 환경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적인 해자, 그러니까 성벽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해자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어막 같은 거군요. 산업 전체의 성장 전망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네,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스마트홈 기기 같은 개인용 기기 수요도 꾸준하지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AI, 클라우드, 5G, 전기차 같은 큰 흐름들이 본격화되면서 전자부품 수요 자체가 그냥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글로벌 전자부품 시장 규모가 2031년까지 연평균 10% 넘게 아주 탄탄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연평균 1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인데요. 그렇죠. 특히 AI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게 암페놀의 IT 데이터 통신 부문에 그냥 직접적인 수혜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도 고성능 커넥터랑 케이블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시 환경이나 산업 동향 같은 큰 그림들이 실제 암페놀이라는 기업의 성과나 가치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이네요. 먼저 좋은 점들, 강점이나 기회 요인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할 건 최근 실적인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2025년 3분기에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기록적인 실적이었죠. 특히 그중에서도 IT 데이터 통신 부문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AI 서버 투자, 이게 본격화되면서 암페놀이 직접적으로 덕을 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기대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숫자로 딱 보여준 거니까요. 시작이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 뒤에는 암페놀이 꾸준히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해온 인수합병, 즉 M&A 전략이 또 있어요. 아, M&A도 활발하게 하는군요. 네, 암페놀은 그냥 자체 연구개발로만 크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괜찮은 회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몸집이랑 기술력을 같이 키워왔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인수한 회사 중에 로체스터 센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산업용으로 쓰는 액체 높이나 흐름 측정하는 센서 전문 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M&A를 통해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계속 넓히고 미래 먹거리를 미리미리 확보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자체 성장도 하면서 M&A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계속 찾는 거군요. 재무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재무 쪽을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지는데요. 2025년 3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27.5%에 달했어요. 27.5%요? 와, 제조업 기반인데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벌어들인 순이익의 거의 전부, 그러니까 97%에 해당하는 돈을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로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순이익의 97%가 현금으로 남는다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풍부한 현금이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하고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잡으려고 추가 M&A를 위한 실탄으로도 쓰고 동시에 배당감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들이는 주주 환원에도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하고 현금 창출 능력이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이런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탄탄한데요. 물론 뭐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안페놀에게도 혹시 좀 약점이나 외부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제품 만들 때 꼭 필요한 구리 같은 원자재들 있잖아요. 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은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요. 그건 제조업체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겠네요. 네,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여러 군데로 잘 나뉘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전 세계 경제 정체가 아주 심각한 침체에 빠진다면 아무리 안페놀이라도 전방 산업 수요 둔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어렵겠죠. 그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경기 침체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아까 기회 요인으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정학적 긴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 못한 팬데믹 같은 글로벌 이벤트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들이죠. 특정 지역에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물류가 막혀버리면 부품 구하기가 어렵거나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안페놀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모든 기업들이 안고 가야 할 숙제 같은 거죠. 그렇다면 안페놀은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안페놀의 강점이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탄탄한 재무 상태하고 전 세계의 생산 거점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요. 이게 특정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그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이나 대응 능력, 이걸 높여주는 거거든요. 뭐랄까,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리스크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까지 갖췄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숫자를 보면서 재무 상태랑 주가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025년 3분기 실적, 이게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다고요? 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매출액이 6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3%나 늘었다고 하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0.9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수치가 예상을 훨씬 웃돌았죠. 이런 압도적인 실적 발표가 최근 주가 급등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AI 관련 수요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그냥 명확히 보여준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려는 노력, 이것도 투자자들 신뢰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페놀이 2025년 3분기 딱 한 분기 동안에만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 준 거 합치면 약 3억 5,400만 달러나 돼요. 상당한 규모죠. 와, 한 분기에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줬군요. 네. 근데 특히 더 인상적인 건 분기 배당금을 이전보다 무려 52%나 대폭 올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52% 인상이요? 배당금을요? 와,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잘 내서 주주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경영진의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이 선순환 구조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적극적이고 미래 전망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당연히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페놀 경영진도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하고 2025년 전체 연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죠. 이것도 올려잡았어요. 지금의 성장세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월가 분석가들 평가는 어떤가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50달러 이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0달러 이상이요? 네. 단기 실적 호조를 넘어서 2026년 이후에도 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더 올라가고 5G 네트워크가 더 고도화되는 이런 큰 흐름들이 계속해서 암페놀의 성장을 이끌 거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암페놀의 최근 이런 눈부신 성과나 주가 상승은 그냥 운이 좋았다거나 단기적인 호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흐름 속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위치죠. 여기에다가 또 자동차, 통신, IT 같은 여러 산업에 걸쳐서 위험을 분산하는 다각화된 사업 구조, 그리고 또 효율적인 운영 능력이나 성공적인 M&A를 통해서 계속 성장 기회를 찾아내는 경영진의 역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료 보다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봤는데요. AI 시대를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를 사람의 뇌라고 한다면 그 뇌 속에서 엄청난 정보를 실어 나르고 연결하는 복잡한 신경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암페놀의 인터커넥트 솔루션이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오,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그렇죠.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려면 이 신경망이 더 빠르고 더 촘촘하고 더 안정적이어야 할 테니까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연결,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암페놀은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들이 있잖아요. AI, 5G, IoT,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것들. 이것들이 서로 문제없이 소통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즉 기술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네. 물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나 지정학적인 변수 같은 리스크 요인들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암페놀은 아주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위험 분산에 유리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도 갖췄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 경쟁력도 있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외부 충격이 와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페놀에 주목한다는 건 그냥 전자 부품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세상의 모든 기술을 연결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계속되는 한 이 연결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거고 암페놀의 기업 가치 역시 계속해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암페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첨단 기술들을 연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혹시 미래에는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 분야가 딱 나타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암페놀의 연결 솔루션에 그냥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상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암페놀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